지난 이야기. 세자를 충녕대군으로 교체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왕위를 물려줘 버린 태종. 아무리 충녕대군이 믿음직스럽다 해도 어째서 태종은 이렇게 급하게 세종을 왕위에 올린 걸까요? 태종은 고려 시절부터 관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왕조가 교체되는 것도 지켜봤고 직접 왕위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권력 투쟁을 직접 하면서 왕위에 오른 태종은 왕이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선 왕권이 강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죠. 왕이 뜻하는 바가 있어도 관료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그래서 태종은 왕위에 오른 뒤 여러 방법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신하의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종도전을 따르던 급진파 세력과 고려 시절부터 힘을 가졌던 보수파, 중도파 세력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성리학의 원리에 따라 조선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평생토록 공들여 애써 닦아놓은 왕위인데 그걸 이어받을 세자가 망나니 짓만 하고 다니니 태종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 결국 양령이 선을 넘어버리자 참다 못한 태종은 결국 세자를 충령으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조정엔 양령을 따르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충령과 권력 다툼을 벌이면 왕권이 약해질 수도 있을 뿐더러 그 전에 세자로 책봉된 지 얼마 안 된 충령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세자 교육을 하기엔 태종 자신의 나이가 벌써 50이라 이것도 불안했죠. 그래서 태종은 고민 끝에 보아하니 어차피 충령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으니 바로 실전에 투입시키는 게 낫겠군 이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냥 왕자였는데 갑자기 왕위에 오른 세종 말을 신하들이 잘 따를 리 없죠. 그래서 태종은 미리 생각해놨던 카드를 꺼냅니다. 주상이 30살이 될 때까지는 군사와 관련된 일은 내가 직접 챙길 것이니라. 또한 주상은 나라 안팎의 중요한 일은 나와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라. 예, 전하. 알겠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병조 참판으로 있던 강상인이란 자가 있었는데 병조 참판은 국방을 담당하는 기관인 병조의 2인자 자리였으나 오랜 시간 태종을 모시던 강상인이 실제로는 1인자처럼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종이 이 강상인을 부르더니 병조에서 최근 새로 만들었다는 이 오마패와 상아패는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대신들을 부를 때 쓰는 물건이옵니다. 대신들을 부를 때 쓰는 물건이면 나에겐 필요 없는 것이구나. 주상께 갖다 드리거라.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이요? 전하께서 밖에 나가 있는 장수를 부를 때 쓰는 물건이옵니다. 그럼 군사에 관련된 거니 내가 쓸 물건이 아니군요. 태상왕 전하께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내 분명 군사와 관련된 일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하였거늘 당장 강상인을 잡아가두고 처벌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루아침에 종이품 병조 참판에서 관노가 된 강상인. 이 사건으로 태종은 군권을 자신이 꽉 쥐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대신들이 세종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해버리는데요. 게다가 태종이 병권을 꽉 쥐고 있는 한 양령을 따르던 세력도 세종과 권력 다툼을 벌이지 못할 테니 세종이 어엿한 왕으로 성장할 때까지 뒤에서 보호해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똑똑한 세종은 이런 태종의 뜻을 바로 알아채고는 중요한 결정은 항상 태종과 상의하고 태종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며 조심히 행동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상왕이 된 태종은 태상왕이라 불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정종은 노상왕이라 불렸는데 정종은 세종이 왕이 된 지 1년쯤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종을 위한 태종의 계획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종 챕터에서 봤듯이 태종은 외척 세력을 끔찍이도 싫어했죠. 아마 태조가 신덕왕후의 꿰매 넘어가 방석을 세자로 앉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태종은 자기 외척인 민씨 가문을 박살냈으며 양령이 세자로 있을 땐 아예 세력을 형성하지 않을 것 같은 기말로의 딸과 결혼시키는 등 외척의 힘이 세지는 걸 매우 경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세자가 충령으로 바뀌자 외척 세력도 바뀌어 버리니 태종은 세종의 외척 가문에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세종의 장인 심호는 심덕부란 사람의 5째 아들로 심덕부는 태조와 위화도 회군도 함께하고 조선 초기엔 경복궁과 종묘 건설의 총책임을 맡았으며 이후 좌의정까지 올랐던 나름 이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심호는 그런 심덕부의 아들인데다 왕자 충녕대군의 장인이기도 하니
태종 시절에 이미 이조 판서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충령이 왕위에 오르자 태종은 시몬을 영의정에 앉히도록 하라 라며 시몬을 영의정에 앉힙니다. 그런데 태종은 막 영의정에 오른 시몬에게 바로 임무를 하나 맡기는데요. 왕이 바뀌었으니 명나라에 가서 이를 설명하고 올 사람이 필요한데 시몬 자네가 다녀오는 게 어떻나? 예, 전하. 맡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시몬을 명나라로 보낸 태종은 갑자기 다 지난 강상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아무래도 강상인과 협력해 나와 주상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놈들이 또 있는 것 같다. 강상인을 다시 불러다 고문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하도록 하라. 까! 말하겠소. 내 그대들이 원하는 건 다 말하겠소. 그래, 누구와 함께 이 일을 의논했느냐? 병조판서 박습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와 의논했느냐? 이조 참판 이광과 동지총재 심정과도 의논했습니다. 내 이놈! 끝까지 숨기려드느냐? 내 놈과 모의한 자를 모두 실토하라지 않았느냐? 영의정 시몬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당장 이광과 심정 그리고 강상인을 처형하고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시몬을 잡아오도록 하라. 야사에 따르면 죽기 전 강상인은 이렇게 절규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 매를 견디지 못해 죽는다. 그렇게 명나라에서 돌아온 시몬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체포되더니 한양에 끌려와 고문을 받습니다. 난 억울하오. 제발 강상인을 불러다 다시 물어봐 주시오. 강상인은 이미 죽었소. 이보시오. 자네도 관직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 이쯤 되면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지 않소. 질질 끌어봐야 고통만 더할 뿐인데 빨리 자백하고 고통이라도 줄이는 게 낫지 않겠소. 맞소. 나도 강상인과 함께 논의했소이다. 거봐라. 드디어 이 사악한 음모의 원흉이 밝혀졌도다. 시몬에게 사약을 내려 죽이도록 하라. 그렇게 사약을 받고 죽은 시몬. 그러자 시몬의 아내와 딸들은 관노로 전락하고 뒤이어 왕비 소원왕후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몬 제거에 앞장섰던 자들은 훗날 태종이 죽고 세종이 어엿한 왕으로 성장하면 자기들에게 보복을 가하진 않을까 두려워 그 싹을 잘라버리려 하는데요. 전하, 역적의 딸이 왕비가 될 순 없사옵니다. 왕비를 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태종은 이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순 없다. 이미 시집온 조강지처를 그 아비의 일로 폐할 순 없느니라. 태종은 왜 소원왕후를 폐하지 않고 그냥 둔 걸까요? 앞서 말했듯 태종의 의도는 오로지 외척 세력을 제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몬의 죽음으로 이미 세종의 외척이 힘을 잃게 되었으니 소원왕후는 태종이 딱 원하던 왕비가 된 건데 이제 와서 태종이 소원왕후를 폐할 리 없죠. 그렇게 마침내 원하는 바를 모두 잃은 태종. 과연 세종은 이렇게 물려받은 조선에서 어떤 정치를 폈을까요?